이번 시간에는 사회적 경제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어, 앞에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표를 보면 사회적 경제가 가지는 부분이, 그러니까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역할들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보면 정부 의존적인 거, 그리고 자립 지향적인 것들을 나누면 정부 의존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 지원형 일자리, 국가 근로 예전에 했던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할 수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장애인 보호 자격장, 노인 생산 공동체, 자활근로 사업단. 최근에는 이게 이제 확장돼서 자활기업으로 이제 넘어가기도 했죠. 그런 부분들, 노동부 산하 사회적 일자리 사업,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공지원형 사회적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활공동체, 노동부 사회적 기업, 여기에 속하고, 민간 지원 기관들 같은 경우는 대한금융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크레, 마이크로 크레디트 이런 형태로 해서 소액 대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속하겠죠. 그리고 영리 비영리로 나누었을 때 그러니까 유형은 사회적 경제 부분에서 비영리 부분의 역할들이 강한 것은 시민단체의 서비스 공급형의 뭐 사업들, 그리고 노동자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농협, 수업, 수협, 산림조합, 그리고 영리 부분에 있어서 갔을 때 신협, 새마을금고가 이런 여기에 속하는 부분으로 스펙트럼이 형성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출현 원인은 과연 뭘까라는 부분에서 사회적 기업의 출현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크게 앞에 표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전통적 방법에서 어, 양의 성과와 양의 성과 사이에서 사회적 기업이 나타난다 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의 성과라고는 잠재적인 재무적인 이익, 그리고 잠재적인 사회적 임팩트가 있는 부분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 생겨나는, 오른쪽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복지에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자선활동 등을 통해 공동체의 연대관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했을 때 사회복지에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라고 하는 부분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위의 그림을 요약해 보면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 서비스를 할 경우 재무적 이익과 사회적 임팩트를 더 향상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유럽에서는 1980년대 정부 중심의 복지 정책이 위기를 맞으면서 실업 해결, 지역 통합, 사회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출현하게 되었고, 그것이 운영되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뭐 협회나 협동조합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죠. 특히 몬드라곤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은 그 나라, 스웨덴, 스페인, 뭐 그 나라의 경제 지금 저도 가물가물하기도 합니다. 그 나라 경제에 한 10에서 20%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리고 일자리에서는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는 것들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협동조합을 이해하거나,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몬드라곤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 좀 책을 접해보는 것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몬드라곤에서 운영하는 대학이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정도는 국내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나머지 기간은 그러니까 해외를 돌면서 그쪽에 있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을 보면 비영리 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예산이 축소되면서 비영리 단체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 활동의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은 어떻게 보면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영리 단체가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사회복지 시설들이 재정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 재정 지원을 메꾸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사업에 들어가서 수익 창출을 하는 이런 활동들을 한다라는 개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2000년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정대되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실행되면서 사회적 기업을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인 태도로 안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사회적 기업과 사회 서비스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 활동 중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 활동 이외에도 취약계층에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앞에 시간에 그러니까 많이 한번 챙겨봤죠? 기억나시나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있는 첫 번째는 저소득층이었고, 두 번째는 고령자, 세 번째는 장애인, 네 번째는 성매매 피해자, 다섯 번째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중에서 고용 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자. 여기서 말한 청년은 만 15세에서 29세,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하는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제1항과 고용에 따라서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정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여기 속한다.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쪽 사회적 경제 기업로서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들을 풀어보자 할 때는, 여기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가 어느 보다 높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 이탈 주민, 뭐 이런 것들, 탈북민, 이런 세터민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근데 또 이름을 또 바꾼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뭐 이거는 이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결혼 이민자, 갱생 보호 대상자, 기타 뭐 1년 이상 장기 실직자도 포함이 될 거고, 수영자, 소년원생, 보호관찰 청소년, 범죄구조 피해자, 노숙인, 약물 및 알코올 도박 중독자, 선천성 또는 희귀 난치병 치료자, 여성 실업자 중 가정 부양 책임이 있는 사람, 난민,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제가 관심이 좀 많은 보호 종료 아동,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가 된 아동 중 5년이 지나지 않는 아동, 보호 종료 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 서비스는 사회적 기업에서 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의 의문점을 가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부 활동입니다. 기부 활동은 일반 영리 기업에서도 수행 중이기 때문에 기부 활동만으로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정답은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기부 활동 자체를 사회 서비스 중의 한 종류로 볼 수도 있습니다. 모범적인 사회적 기업 모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와 사회 서비스가 연계되거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사회 서비스 자체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서비스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복 뭐 등의 사회 서비스, 그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이 하는 활동들이 사회 서비스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부분의 사회 서비스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 기업이 하는 활동들이 전부가 사회 서비스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사회 서비스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사회 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 말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보육 서비스, 예술, 관광, 운동 서비스, 산림 보전, 관리 서비스, 간병, 가사 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활용 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 공급, 고용 알선 등 고용 서비스 등에 준하는 서비스들이 사회 서비스다.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있는 P, Q, E, R, A, S, T, N 중 해당 업종들이 있다라고 이후에 1-6 도표에서 한번 참고를 해서 쭉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들을 가져볼 겁니다. 그 외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정진,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하는 절차들을 가지게 된다. 사회 서비스의 업종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 따로 있는지 라는 부분에 이제 문제가 아까 있죠. 거기 보면 사회 서비스 업종을 확인하는 방법은 하늘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시 신고한 업종 코드 또는 부가가치 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신고서상의 주 업종 코드를 확인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도표 1-6에 사회적 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 코드를 한번 보면 교육사업이 가장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사업은 정규 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 서비스업, 그리고 예시로는 교육기관의 유아, 초등, 중등, 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업종 코드를 보면 첫 번째가 이제 교육 서비스업 8호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851은 초등교육기관, 8512는 유아교육기관, 8512는 초등학교, 852는 중등교육기관, 8521은 일반 중등교육기관, 8522는 특성화고등학교, 8530은 고등교육기관, 8544는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및 대안학교, 8541은 특수학교, 8542는 외국인 학교, 8543은 대안학교, P8550은 일반 교습학원, 856은 기타 교육기관, 856 하나는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8562는 예술학원, 8563은 외국어 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8564는 사회교육시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활동 중에서는 그러니까 P 앞에서 있는 85 교육 서비스업이나 뭐 학원, 대안학교, 그리고 기타 교육기관, 그리고 8564에 있는 사회교육시설 정도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앞에서 8호까지도 했는데 8호 교육지원 서비스업도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육에 있어서 영유아 대상 보호 교육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집단 보육시설, 보육시설 운영업, 이렇게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다음으로 많이 하는 업종으로 보면 보건입니다. 보건은 건강 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이 여기에 속하고요. 예시는 첫 번째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여기 속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복지시설도 여기에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등록해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업, 병원, 의원, 공중보건의료, 기타 보건업. 다음으로 사회복지 영역이 많은데요. 자립 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 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복지시설 또는 비거주복지시설. 여기 예시로는 복지시설의 양로, 요양, 보육 등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앞에서 검토했던 보건 영역하고 조금은 중복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Q87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서비스업, 871은 거주복지시설 운영업, 8712는 노인거주, 8712는 심신장애 거주,
8713은 기타 거주복지시설, 872는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 872 하나는 보육시설 운영업, 그리고 8729는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이 여기에 속한다. 이어서 환경에 대한 것들을 보면 고형 또는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보건 활동과 원료 재생산 활동, 폐기물 처리업, 하수, 폐수 처리업 등이 여기 속하는데요. 쭉 보면 대부분이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지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 하수, 폐수 처리업, 분뇨 처리업, 이게 같이 할 수도 있고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폐기물 수집, 운반업, 지정의 폐기물 수집, 운반, 이렇게 하다가 이제 농촌지역 가면 땅에 그냥 파묻은 사람들도 나타나죠.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폐기물 처리업,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의약품도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의약품도 이제 폐기물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방사선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처리업,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보건업 이렇게 속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 관광 및 운동 서비스업. 문화예술 관광 활동과 레저 관광 및 운동 등과 같이 삶의 질 정진에 관련된 서비스, 여행 보조 서비스,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공연 단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푸라기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행업을 하려고 했던 당초 목적이 여행업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보호종료 아동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서비스업이 주 사업으로 처음 시작을 했어요. 다양한 자립 지원에 대한 훈련,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그러니까 자립에 필요한 스킬을 교육하는 서비스업들을 하고자 했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해보고 싶었었는데,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제 영리 사업 중에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나마 제일 잘 아는 업무가 여행 관련이었어요. 그러니까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현재는 메인 사업화 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푸라기 협동조합의 1등 사업은 또과또과 여행사가 운영하는 국내외 여행업이 되어버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숙박업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만들어가서 왜 그렇게 고민을 하냐면, 보호종료 아동들의 자립 지원도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1년에 그러니까 김해 지역만 해도 보호종료 아동들이 평균 한 30명 이상들이 그러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유예되는 친구들을 빼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자기 꿈을 찾아가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됐을 때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당초 여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가이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 그리고 그 속에서 여행을 통해서 자기의 진로를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해보고 싶었는데, 일자리 창출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부분들이어서,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그리고 저희 이제 시설에 있는 아동이 아니죠, 성인이 된 이제 자립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 중에 장애 친구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저희들이 보호하고 이렇게 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숙박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사업 서비스업, 여행 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공연 시설 운영업, 공연 단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좀 더 확장이 되면 여기에 자영 예술가,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기록 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박물관 및 사적 관리 운영업, 식물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기타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서비스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오락장 운영업, 수상 오락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이 여기에 속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림 보전 및 관리에 관련된 업종들을 한번 살펴보면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 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 임산물 채취,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이 여기 속하고 예시로는 임업 관련 서비스, 단 산림을 보존하는 내용의 서비스 사업만을 사회 서비스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서 조항들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A로 시작되는 부분인데 임업, A20도 임업이고 A0201 같은 경우에는 영림업, 0202는 벌목업, 0203 같은 경우에 임산물 채취업, 0204는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 여기에 속한다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간병 및 개인 서비스업인데요. 개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인데 개인 간병인, 임의용, 욕탕, 마사지 등 최근 들어서는 이제 병원에 요양 서비스까지 같이 하는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기타 개인 서비스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그리고 이용 및 미용업,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 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세탁업,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이 여기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사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사회 서비스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성들의 사회 진출, 일자리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남으로 해서 가사 지원의 영역도 사회 서비스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각종 가사 담당자들을 고용한 가구들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 소비를 위한 가구의 제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들을 여기에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가사, 산모, 육아 도우미가 여기에 속하고요.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 소비 생산 활동이 여기에 속하고, 가구 내 고용 활동, 그리고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 활동,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이 여기 속한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많이 그러니까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청소 등 사업 시설 관리 서비스업이 좀 많이 이제 확장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 관리. 여기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방역 서비스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죠.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문적인 방역을 하는 기관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그 다양한 방역 물품들을 구입해서 그러니까 아동복지시설들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물 산업, 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 설비 청소업, 소독, 구축 및 방제 서비스업,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이 여기에 속한다. 건물 관리에 대한 것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청소 관련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 서비스 등 사업 지원 서비스가 여기 속하는데요. 보면 고용 지원 서비스, 보안 서비스, 사무 보조 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 운영과 관련된 밀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이 여기에 속한다 할 것 같습니다. 사업 지원 서비스에는 인력 공급 및 고용 안선, 그리고 여기에는 사업 지원 서비스,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 최근에 이제 인력 파견업 이런 것들을 여기에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고용 알선업, 인력 공급업, 경비 경호 및 탐정업. 그러니까 탐정업만 하는 것들은 조금 이제
적용이 제외되는, 그리고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무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저 또한 마찬가지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 사무 지원의 역할들을 조금 많이 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업무에 포함시키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기타 육성위원회 검토를 통해 사회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인정받는 활동들이 사회 서비스 활동으로 이제 지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회 서비스 영역들이 많죠. 이 중에서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을 찾아내는, 그러니까 뭐 저희들도 이제 그러니까 세무서에 사업 등록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코드가 안 나와서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유사하게 하는데 이걸 찾아내는 것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 그러니까 찾아가서 그러니까 협의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 유사한 것들을 찾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